검찰, 조작은 표수사받고 깜빵 가자. 국과수, 조작, 수정 없었다고 말한 적 없다. 검찰, 갈수록 왜 이러나? 이제는 대놓고 거짓말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농락하려고 하네요. 오늘 미래한국 보도에 의하면 국과수가 감정을 의뢰한 기관에 결과만 회신했을 뿐 태블릿 PC 조작, 수정 없었다고 말한 적 없다며 검찰 주장을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항상 검찰과 같은 입장 표명을 유지해온 JTBC도 국과수 태블릿 조작, 수정 없었다. 조작설의 쐐기라는 타이틀로 27일 방송을 통해 작년에 JTBC가 입수해 보도했던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탐정 결과가 나왔다며 국과수는 태블릿 PC에 대한 조작과 수정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원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JTBC의 이 같은 보도는 국과수가 직접 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미래한국 기자가 국과수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던 것. 국과수 이모 씨는 JTBC는 국과수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으면 국과수가 그렇게 말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 저희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고 결과만 회신했다고 재차 확인해줬다고 합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태블릿 PC 국과수 감정 결과를 놓고 검찰과 최순실 씨가 한바탕 충돌을 했는데요. 이경재 변호사는 태블릿 PC는 김한수 전 행정관의 것이라며 김 씨가 피고인을 비롯한 어떤 누구에게도 매매나 증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최순실 씨 사진이 몇 장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 씨의 것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이경재 변호사는 또 감정 결과를 보면 JTBC 기자가 태블릿 PC를 가져간 이후 검찰에 제출되기까지 최소한 6회에 걸쳐 태블릿 PC가 사용됐다며 이 때문에 태블릿 PC의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으며 그러면서 태블릿 PC를 갖고 피고인이 국정을 농단했다고 단정 짓는 건 무리라며 오히려 특정인들에 의해 기획된 국정농단의 증거 가치로 재평가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PC의 남은 위치 정보가 최순실 씨의 동선과 일치하고 정호성도 태블릿 PC에 있는 문건은 자신이 최 씨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잠깐 검찰은 줄기차게 정호성의 증언을 주장하고 있기에 이 부분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기에 우종청 기자님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우종청 기자님은 정호성 진술서에 그런 진술은 있으나 최순실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드레스덴 연설문이 들어있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정호성의 진술 부분에도 상당히 의문스러운데요. 정호성이 최순실 태블릿 PC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전달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는 고영태마저도 최순실 씨가 태블릿을 사용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 씨는 이 태블릿 PC를 본 적도 없다는데 국과수도 최순실 씨의 셀프 카메라가 태블릿 PC로 촬영됐다고 인정했다며 최 씨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는데요.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블릿 PC 속 최순실의 사진은 셀카 사진이 아니라 타인에게 찍혀진 사진이며 타인이 찍어준 사진의 기기를 찍히는 사람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최순실 씨는 검찰이 자신들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자 직접 입을 열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왜 조사 과정에서 나에게 실물을 안 보여줬느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이날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태블릿 PC는 JTBC가 입수한 날 최순실 조카 사진이 생성되었다며 강한 조작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윤상직 의원 발언 영상을 소개합니다. 국과수가 이번 주 초에 이제 태블릿 PC, 소위 말하는 최순실 태블릿 PC의 감정 결과를 이제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회한 내용만 보면은 아주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장승호라고 최순실의 누나 최순덕의 아들입니다. 이제 6월 25일 날 가족가 이제 만찬을 합니다. 중국집에서.
이 사진 중에 하나가 아주 이상한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찍은 것은 2012년 6월 25일 날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이 생성된 것, 태블릿 PC에 생성된 것은 날짜를 잘 기억하십시오. 2016년 10월 18일 17시 43분입니다. 17시 43분 18일 날 이것은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소위 말해서 WK 사무실에 가서 책상에서 태블릿 PC를 입수한 그 날입니다. 그 날에 이게 생성된 겁니다. 생성되고 수정되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국가수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명, 생성 일시 보일 겁니다. 수정 일시가 차이가 있으며 엑시프 정보도 그 파일에 들어간 정보가 있습니다. 다른 파일들과 달리 구성되어 있어 본 카메라의 촬영은 파일의 원본으로 볼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파일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국가수 포렌식에도 여기 장성 사진이 있는데 문제의 사진은 제일 위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 검찰의 포렌식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10월 18일 날 17시 43분에 생성되고 한 16, 그 날짜 있는 게 가지고 알고 있는 겁니다. 검찰도.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이 이제 장성호 사진에 혹시 뽀샵을 한 게 아닐까? 다른 원본이 아니니까 국가수에는 명확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중간 한번 봐보시죠. 문서 파일 및 사진 파일의 경우에는 감정물 태블릿 PC에서 편집하였다고 볼만한 파일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JTBC가 이 태블릿 PC를 입수한 그 때 이 장성호 사진이 삽입됐다는 이야기 밖에는 해석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 증거물은 무결성 이런 측면에서 완전히 문제가 있다. 증거로서의. 검찰은 알고도 이걸 갖다가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단에서 계속 감정을 하자 했는데도 거의 10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특검하고 탄핵 다 끝나고 나서 지난 9월 11일 날 포렌식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도 검찰도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적시를 안 했죠. 그런데 이번에 국가수가 이것은 외부에서 식미진 것이다. 그 시점도 JTBC가 그 태블릿 PC를 입수했던 그날 오후 5시 43분에 삽입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라고 거의 몰고 가는 그 시점에 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당 또 우리 의원들이 그냥 이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은 우리 한국당은 설 곳이 없다. 여당, 지금 민주당 같았으면 이 정도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 지도부 또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검증 과정에서 정호성 비서관이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은 자신이 최순실 씨에게 보낸 게 맞다고 재확인했다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정호성을 증인 출석시켜 직접 확인해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정호성은 재판 거부 따위로 자신의 형량을 낮추려는 짓거리는 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자, 2016년 10월 24일 날 JTBC가 태블릿 PC 보도를 했습니다. 최순실이가 드레스덴 연설을 꽂혔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반에 검찰이 JTBC에서 이 태블릿 PC를 입수를 합니다.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방송하고 나서 바로 검찰로 넘겼나요? 예. 방송하고 바로 넘겼습니다. 방송 꼭 하면서 바로 넘겼습니다. 시간이. 예. 그래서 10월 25일 날 검찰이 이제 포렌식 분석을 합니다. 딱 얼마 걸렸는지 1시간 15분 16초입니다. 쫙 풀었습니다. 검찰이.
쫙 풀고 난 뒤에 그럼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일 날 포렌식 분석 보고서 나오니까 17일 날, 2016년 10월 27일 날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유경필 검사가 자 태블릿 PC에 있는 소위 말해가지고 각종 문건들, 연설문들 이걸 쫙 출력을 해냅니다. 여기 이렇게 쫙 출력을 해냅니다. 이거를. 이 자료가 그 타블릿 PC에 있던 자료. 아니요, 이게 정호성 피고인의 증거 목록, 네. 수사 보고서입니까? 수사 보고, 최순실 소지 태블릿에 저장된 문건 첨부. 그러니까 이걸 검찰이 다 수사를 하는 거예요, 수사를. 자, 쫙 수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작성 일자, 그리고 최종 수정 일자, 최종 저장자 이걸 다 확인을 합니다, 검찰이. 그거 보니까 정호성도 오고, 유승림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유승림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와이프입니다. 그 여자도 나오고, TG라는 것도 나오고, 유저라는 것도 나오고, KIM, 킴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최종 저장자가. 근데 이게 누군지는 전부 다 모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검찰이. 그걸 하고 난 뒤에, 그, 드레스덴 연설문을 관련된 그것만 쫙 뽑아보니까 7건이에요. 드레스덴 내용이 담긴 한글 파일이 7건을 검찰이 쫙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들어왔고 최종 수정은 언제 됐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다운로드 된 거를 다 검찰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검찰이 내린 결론은 뭐냐? 검찰은 자 태블릿 PC 사용자가 대통령이 독일에서 연설하기 하루 전에 연설문을 받아본 거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절대 최순실이라 특정 안 합니다. 받아본 건 사실이다. 그래서 해당 문건의 작성자, 전달자, 태블릿 PC 실사용자를 상대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최순실 거라고 전혀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이제 지승만 수사관이에요. 그 수사관이 이 보고서를 쫙 씁니다. 이거는 앞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순실께라고 단정을 못 짓습니다.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승만 수사관은 이 수사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수사관들은 빠지는 거예요. 아 그럼 의도적으로 그 검찰 내부까지 제가 모르죠. 검찰 내부까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지승만 수사관부터 해가지고 여기 관여했던 수사관들을 정은대에 세워야 됩니다. 정은대에 세워가지고 사실관계를 다 물어야 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